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속으로만 삼켜온 마음들이 있지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싹튼 금기의 감정을 그린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하루밤의 꿈. 아내의 엄마를 사랑하다입니다. 저는 38살, 이름은 민철입니다. 살짝 늦은 나이에 25살 아내 세희와 결혼했습니다. 세희는 긴 생머리, 작은 얼굴, 반짝이는 눈. 말 그대로 여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없이 구애했고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음식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었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짜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철 씨, 음식 냄새 좀 안 나게 해요. 민철 씨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그 목소리는 화살처럼 가슴을 파고들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아내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제 아내 욕망을 깊이 눌러 담아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쌓여가는 답답함은 마치 숨막히는 벽처럼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장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숙 여사님, 세희의 어머니는 건강식품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직접 세희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고맙습니다를 되뇌었습니다. 다음날 장모님이 들고 온 반찬들이 하나둘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주방은 금세 따뜻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흰 전등 불빛 아래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짭조름하게 졸여진 장조림, 윤기 흐르는 멸치볶음.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세희도 한결 밝아지고 오랜만에 집안이 안도감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장모님 미숙은 21살에 세희를 낳아 홀로 애지중지 키워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유 있는 친정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몇 번의 선과 만남이 있었지만 결혼은 이어지지 않았고 늘 홀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세희의 미모는 어머니를 꼭 빼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세희를 능가했습니다. 세희가 상큼발랄한 봄꽃 같다면 장모님은 성숙하고 아리따운 장미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 우아한 분위기와 세련된 자태는 누가 보아도 30 언저리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희와 함께 다니면 종종 자매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모님과 세희가 한 집에 머무는 동안 제 눈앞에서 두 사람이 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낯설게 행복했습니다. 세희하고는 다르게 애교 섞인 목소리를 가진 장모님이 우리 김서방 하고 부르실 때면 가슴속 깊이 알 수 없는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늘 세희를 보살펴야만 했던 내게 장모님으로부터 받는 작은 챙김과 따뜻한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희와는 좁혀지지 않는 세대 차이로 어딘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다고 하면 장모님과는 유난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옛 시절의 노래들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마치 오래된 벗처럼 술술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세희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든 날 저는 장모님이 차려주신 뜨끈한 동태국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처럼 반찬을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서방 이것 좀 먹어봐.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등을 쓰다듬으며 잘 먹었어? 하고 물어봐주는 장모님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 아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얼마 전 겨울을 맞아 바꿔둔 박효신의 눈이 꽃이었습니다. 이 벨소리를 듣고 장모님은 마치 소녀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순간.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동질감 그리고 묘한 친근함. 그날 밤 우리는 옛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자정이 넘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장모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희의 임신 때문에 내가 너무 굶어서 그런 거라고 다독였지만 장모님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세희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불안함이었다면 장모님은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실창에 비친 장모님의 얼굴이 성숙미 넘치는 여인으로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듯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세희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3주를 지내며 몸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조리원에 들러 아이와 세희를 보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장모님은 오후에 들러 세희를 챙기고 저희 집에서 제 저녁과 아침을 챙겨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 챙기랴, 사위 챙기랴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라 하며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세희가 조리원에 들어간 지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세희의 짜증과 신경질은 유독 심했고 회사 일마저 꼬이면서 저는 하루 종일 지쳐 있었습니다. 세희와 크게 다투고 겨우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주한 건 장모님의 따뜻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김서방 무슨 일 있어? 세희가 많이 예민하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김서방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 말에 쌓였던 답답함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반주로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투명한 술잔이 오가며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빈 병은 3개가 넘었습니다. 웃음과 한숨이 뒤섞이는 사이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체적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서로의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미숙씨. 내가 미숙씨를 많이 사랑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세희보다 먼저 봤더라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술기운에 붉어진 장모님의 얼굴,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민철 씨가 좋아요. 짧은 정적 끝에 우리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워진 숨결은 결국 입술 위에 겹쳐졌습니다. 처음엔 망설임도 잊은 채 곧 억눌러 왔던 갈망이 폭발하듯 깊어졌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아득히 흐려지고 뜨겁게 얽힌 숨결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스쳐간 손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외로운 남자와 그를 위로하는 여인이 되어 끝내 금기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둘은 이 집에서만큼은 세희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은 채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미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 물방울이 튀며 반짝이는 손길. 주방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미숙은 놀라며 몸을 움찔했지만 곧 긴장된 숨결이 얽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히는 그 짧은 소리마저 심장을 두드렸고 흐르는 물소리 위로 겹쳐진 거친 숨은 부엌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단숨에 금기의 무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부엌에서 미숙을 끌어안은 채 숨이 뜨겁게 얽히던 순간 갑자기 현관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빅삐빅.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돌려지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집에 있지? 민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혼자 있을 오빠를 생각해 잠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허겁지겁 앞치마를 고쳐매며 싱크대 쪽으로 몸을 피했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는 걸 느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관문은 다행히 열리진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듯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뭐지? 여동생은 혼잣말을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미숙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아, 지금은 없구나. 그래요 언니, 다음에 오죠 뭐. 여동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우리는 동시에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타올랐던 공기는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뒤통수를 후되게 때린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난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했고 하루 종일 미숙을 걱정했지만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희와 아기가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세희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한 가족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장모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밥 많이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그날 밤 불타올랐던 장면들은 하룻밤 꿈인 양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채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만 남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흔적을 남기곤 하지요. 하룻밤의 꿈. 아내의 엄마를 사랑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